음악 인트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었을 수많은 차별과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한 힘은 언젠가 금에 환영하리라는 따뜻한 고향 땅에 다시 뿌리내리리라는 단 하나의 꿈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했던 우리 1세대 교포들의 쓸쓸한 귀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곁에 계신 분들과도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건 1980년대 초, 아직 인천국제공항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작해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며 도착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그곳은 29 청년 김재훈 씨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는 브루클린의 허름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랬듯 꿋꿋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10년 뒤 그는 같은 거리에서 자신만의 작은 델리샵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단골은 꾸준히 늘어갔고 그 사이 결혼을 해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 몇 해 전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40년간의 이민 생활 끝에 그에게 남은 것은 조용한 집과 나이 들어가는 자신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어느덧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편히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평생의 꿈이었던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노후 임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고 근처에 사는 형님 가족과 자주 왕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릴 적 맡았던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고 동네 도서관의 커피 향도 낯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좋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의 고향과 현실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형님은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들어갔고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친 조카는 점점 얼굴을 비추기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엔 삼촌, 주말에 꼭 뵐게요 라며 환하게 웃던 조카가 어느 날부터는 죄송해요. 이번 주도 힘들겠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명절에나 간신히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을 기대하며 먼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뚝뚝한 눈인사뿐이거나 아예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대화가 시작되어도 그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TV 드라마, 젊은이들의 줄임말, 복잡한 정치 이야기 속에서 그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마디 거들면 대화는 어색하게 끊겨버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2-3번 참석한 뒤 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질감 속에서 그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조카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 조카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촌, 아무래도 다시 미국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가 훨씬 더 익숙하시잖아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에 없는 그 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곳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곳은 더 이상 그의 고향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막막함은 하루하루 그의 존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부터 복잡한 서류 절차까지 모든 것이 장벽이었습니다. 동네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드는 것조차 젊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빠른 말투, 수시로 바뀌는 버스 노선, 심지어 약국에서 약을 타는 시스템까지 그의 40년 전 기억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이 긴장했고 더 자주 불편했으며 더 깊이 소외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그는 창밖의 낯선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워도 그곳이 낫다. 그곳에선 적어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 그는 미국에서 혼자였지만 그 외로움은 그에게 익숙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그 익숙함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재훈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1985년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 35년간 세탁소를 운영했던 67세 이정호 씨.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꿈에 그리던 귀국을 했지만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청구 절차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생존과 직결된 시스템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에 지친 그는 결국 1년 만에 다시 미국행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에겐 익숙한 의료 시스템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귀국한 70세 김정자 씨는 한국에서 소박한 노후를 보내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미용 자격증은 한국에서 쓸모가 없었고 나이든 그녀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동네 주민이 던진 비수 같은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물 먹고 오셨다면서 왜 그렇게 나서세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미국은 적어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딸의 권유로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했던 68세 강영진 씨. 하지만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바빴고 그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을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딸도 바빴고 사위와의 대화는 늘 어색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 되어버린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가족 곁이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외로움은 견딜 수 있는 감정이지만 막막함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면 막막함은 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분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정이 사라진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장벽이었습니다. 관공서의 복잡한 모바일 인증 절차,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거대한 벽입니다. 40년 전 기억 속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나눠주던 따뜻한 골목은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차가운 아파트 복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재귀국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략일까요? 우리는 이 선택을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이 주는 끊임없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보호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되돌아간 교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돌아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불편하지만 내 몸에 익숙한 시스템. 그것이 이민 1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반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경험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시험 귀국을 통해 병원, 은행, 대중교통 등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적응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억 속의 따뜻한 고향과 현실은 분명 다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귀국 후에도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 수급이나 은행 계좌 등을 유지하며 만일의 경우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귀국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 역시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남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고요하고 존엄한 선택이며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재훈 씨의 마지막 말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외로워도 그곳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상처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어쩌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재해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익숙함과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음악 아우스트